왕의 그림자 3편 정열입. 부재 반역자인가, 혁명가인가, 평등을 꿈꾼 위험한 남자. 조선을 뒤흔든 영모. 1589년 10월, 전주 땅. 대역죄인 정열입, 스스로 목숨을 끊어 싸웁니다. 관군의 외침이 어둠을 가른다. 핏물이 흐르는 저택마당. 38배 남자가 쓰러져 있다. 확인하라. 정령 정열입이 맞는가? 그러하옵니다. 역적의 괴수 정열입이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가 꿈꾸던 혁명은 피로 물들었고 그의 이름은 조선 최악의 역적으로 기록되었다. 한양거리. 며칠 후 들었느냐? 정열입이 모반을 꾀하다 잡혔다던데. 역적의 무리가 수천 명이라던데. 왕을 죽이고 나라를 뒤엎으려 했다지 않는가. 백성들의 수군거림이 도성을 가득 채운다. 궁궐편전 선조. 정열입. 그자가 과인을 죽이려 했다는 것이냐? 선조의 목소리가 떨린다. 예, 전하. 역적 정열입은 대동계라는 비밀 조직을 만들어 역모를 도모하였사옵니다. 얼마나 많은 자들이 연루되었느냐? 아직 파악 중이오나 1000여 명이 넘을 것이옵니다. 기축옥사. 조선 역사상 최대 규모의 역모 사건이 시작되었다. 1589년 조선을 뒤흔든 대사건. 정열입의 역모. 1000여 명이 죽고 수천 명이 귀양가고 조정은 피로 물들었다. 하지만 4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묻는다. 정열입은 정말 역적이었을까? 아니면 시대를 앞서간 혁명가였을까? 신분제를 타파하려 한 개혁가, 왕을 시해하려 한 반역자. 진실은 역사의 승자가 쓴 기록 속에 묻혀버렸다. 오늘 그 진실을 파헤친다. 천재 선비의 등장. 1570년 전주 정씨 가문. 열입아, 과거에 장원급제를 하였다니 기쁘구나. 아버지 정이침이 아들을 끌어안는다. 20살의 정열입. 그의 눈빛이 빛난다. 아버지, 이제 벼슬길에 나아가 세상을 바로잡겠사옵니다. 허허, 젊은이의 패기로구나. 하나 조심하여라. 조정은 당쟁으로 얼룩져 있으니. 당쟁이옵니까? 동인과 서인이 날마다 싸우고 있다. 선비가 학문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다투고 있는 것이다. 정열입의 얼굴이 굳는다. 첫 벼슬 예조좌랑. 정열입, 내 재주를 익히 들었다. 동인의 영수 이발이 그를 맞는다. 송구하옵니다, 대감마마. 우리 동인에 가담하지 않겠느냐? 내 같은 인재가 필요하다. 신은 당파에 가담하고 싶지 않사옵니다. 허나 이 조정에서 당파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느니라. 이발의 말이 무겁게 가라앉는다. 나는 학문으로 세상을 구하려 했다. 하지만 이 조정은 학문이 아니라 권력의 싸움터다. 그는 창밖을 바라본다. 과연 이곳에서 내가 꿈꾸던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결국 정열입은 선택한다. 동인에 가담하기로. 좋다. 정열입, 내가 우리 동인의 기둥이 되어다오. 동인의 대신들이 환영한다. 신은 최선을 다하겠사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의문이 남아있다. 이것이 과연 옳은 길인가? 나는 당파 싸움을 위해 공부한 것이 아닌데. 권력의 시작. 동인의 총하에서 추락까지. 1580년 정열입의 전성기. 정열입의 상소가 또 전하의 마음을 움직였다던데. 그자의 문장과 논리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지. 동인의 떠오르는 별이로다. 조정의 찬사가 이어진다. 정열입은 승승장구한다. 열입, 내 덕분에 우리 동인의 입지가 단단해졌다. 이발이 만족스럽게 웃는다. 과찬이옵니다, 대감마마. 그런데 요즘 네가 이상한 책들을 읽는다던데? 무슨 말씀이옵니까? 맹자의 역성혁명론, 묵자의 겸해설, 위험한 사상들이 아니냐? 정열입의 얼굴이 굳는다. 신은 다만 학문을 탐구할 뿐이옵니다. 학문과 사상은 다르다. 조심하거라. 동인이 분열하였다. 남인과 북인으로 갈라지는 동인. 정열입은 선택의 기로에 선다. 열입, 너는 북인에 가담할 것이냐, 남인에 가담할 것이냐? 신은 이 싸움이 지긋지긋하옵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는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사옵니까? 서로 죽이고 헐뜯기만 할 뿐이옵니다. 정열입, 내 말을 조심하라. 충격적인 소식이 조정을 뒤흔든다. 정열입이 서인으로 전향하였다. 무엇이라? 동인의 기둥이던 자가 배신자로다. 변절자로다. 동인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 서인 영수 정철 앞에서 정열입, 내가 과연 진심으로 우리 서인에 가담하는 것이냐? 정철의 눈빛이 차갑다. 그러하옵니다. 신은 동인의 분열과 당쟁의 환멸을 느꼈사옵니다. 좋다. 허나 명심하라. 한 번 배신한 자는 또 배신할 수 있다. 정열입의 주먹이 떨린다. 나는 내가 원하던 것이 무엇이었던가? 모욕과 절망, 서인의 탄압. 1587년 조정회의. 정열입의 상소를 논하겠습니다. 정열입이 상소를 올린다. 민생개혁에 관한 내용이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냉소뿐이다. 변절자의 말을 누가 믿겠는가? 동인을 배신하고 서인에 붙은 자가 무슨 충성을 말하는가? 저자의 속내를 알 수 없으니 믿을 수 없소. 서인 대신들조차 그를 의심한다. 신은 진심으로 입을 다물라. 내 말은 듣고 싶지 않다. 정철이 차갑게 말한다. 정열입을 파직하라. 선조의 명이 떨어진다. 전하, 신에게 죄가 무엇이옵니까? 경은 신의가 없다. 한번 배신한 자는 또 배신할 것이다. 물러가라. 정열입이 비틀거리며 전각을 나온다. 대감마마, 이제 어찌하시렵니까? 하인이 조심스럽게 묻는다. 정열입은 대답하지 않는다. 그저 주먹을 불끈 쥘 뿐이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이 길을 걸어왔는가? 학문? 정치? 모두 헛된 것이었다. 이 세상은 신분과 당파로 사람을 가른다. 재주가 아니라 차별의 상처. 열입아, 네 어미는 천민 출신이니라. 아버지의 말이 어린 정열입의 가슴을 찢는다. 그것이 무슨 뜻이옵니까? 네 어미는 관기 출신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너를 천하게 볼 것이다. 하오나 아버지, 신은 열심히 공부하면 공부만으로는 안 된다. 이 세상은 출신을 보느니라. 저자가 정열입인가? 예, 그러하옵니다. 듣자 하니 어미가 천민이라던데? 장원을 하고도 백성들이 수군거린다. 천민의 자식이 장원이라니 세상이 망했다고. 정열입의 손이 떨린다. 열입, 내 재주는 인정하지만 내 출신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무슨 말씀이옵니까? 고위 관직은 어려울 것이다. 출신이 깨끗한 자들이 많으니 신의 재주는, 신의 학문은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옵니까? 세상이 그러하니 어찌하겠느냐? 나는 평생 출신 때문에 짓밟혔다. 정열입이 하늘을 본다. 아무리 공부를 해도, 아무리 재주가 있어도 세상은 내 어미의 출신만을 보았다. 그의 눈빛이 변한다. 이 세상을 바꿔야 한다. 신분이 아니라 능력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세상을. 대동계의 탄생. 1588년 전주 정열입의 집. 대감마마, 오늘도 많은 이들이 찾아왔사옵니다. 들어오라 하거라. 서울, 상민, 노비, 신분이 낮은 이들이 모여든다. 정대감, 저희를 받아주시니 감사하옵니다. 받아준다니 무슨 말인가? 우리는 모두 같은 사람이 아니냐? 정열입의 말에 사람들이 놀란다. 같은 사람이옵니까? 그렇다. 양반도 상민도 노비도 모두 똑같은 사람이다. 신분이 다를 뿐이지. 혁명적인 발언이다. 오늘부터 우리는 대동계라는 이름으로 모이겠다. 정열입이 선언한다. 대동계, 함께 같이 뭉친다는 뜻이옵니까? 그렇다. 신분의 차이를 넘어 우리는 모두 평등하다. 대동계에서는 양반도 상민도 없다. 오직 사람만 있을 뿐이다. 사람들의 눈빛이 빛난다. 칼을 배우겠다는 것이냐? 그렇다옵니다. 스스로를 지킬 힘이 있어야 하옵니다. 좋다. 모두에게 무술을 가르치겠다. 양반, 상민, 노비가 함께 칼을 휘두른다. 전례 없는 광경이다. 대감마마, 이것이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이옵니까? 측근이 불안해한다. 무엇이 두렵냐? 조정에서 알면 영모로 몰릴 것이옵니다. 영모? 정열입이 피식 웃는다. 나는 왕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불평등한 세상을 바꾸려는 것뿐이다. 하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는 다른 무언가가 번뜩인다. 이 세상이 나를 버렸다면 나도 이 세상을 버릴 수 있다. 위험한 꿈혁명인가 영모인가. 1589년 봄, 대동계 비밀회의. 형제들이여. 정열입이 수백 명 앞에서 외친다. 우리는 왜 천하게 태어났다는 이유로 멸시받아야 하는가? 옳토. 우리는 왜 양반들의 횡포를 참아야 하는가? 옳토. 옳토. 이 세상은 잘못되었다. 바꿔야 한다. 함성이 터진다. 하지만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묻는다. 대감마마, 그것이 혹시 영모를 말씀하시는 것이옵니까? 순간 정적이 흐른다. 영모. 정열입이 천천히 말한다. 혁명과 영모의 차이가 무엇인가? 승자는 혁명가가 되고 패자는 역적이 된다. 다만 그뿐이다. 충격적인 발언이다. 대감마마, 진정으로 왕을 해치려 하시옵니까? 정열입이 오래 침묵한다. 나는 확신할 수 없다. 다만 이 세상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하오나 그것은 너는 두렵냐? 예, 두렵사옵니다. 나도 두렵다. 정열입이 창밖을 본다.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불의를 참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노예로 살 것이다. 모반 발각. 기축옥사의 시작. 1589년 10월 한양. 급보옵니다. 정열입이 영모를 꾀한다는 고변이 들어왔사옵니다. 대동계의 탈주자가 조정에 밀고 한 것이다. 정열입이? 그 변절자가? 예, 전주에서 대동계라는 비밀 조직을 만들어 수천 명을 모았다 하옵니다. 잡아들여라. 당장. 대감마마, 관군이 옵니다. 벌써 들통났단 말인가? 정열입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도망치셔야 하옵니다. 아니다. 아니다. 정열입이 칼을 빼든다. 우리가 꿈꾼 세상은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도망친 정열입은 죽도라는 곳으로 숨어든다. 형님, 이제 어찌하시렵니까? 동생 정여검이 묻는다. 관군이 곧 이곳까지 올 것이옵니다. 나는 실패했다. 정열입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평등한 세상을 만들려 했다. 하지만 나는 너무 약했다. 장면 최후. 정열입, 나와서 항복하라. 관군이 포위한다. 형님, 여검아, 미안하다. 형 때문에 너까지. 정열입이 칼을 빼든다. 나는 역적으로 죽겠지만 언젠가는 이 세상이. 칼이 번쩍인다. 정열입, 스스로 목숨을 끊다. 정열입의 영모에 연루된 자를 모두 잡아들여라. 지옥이 시작된다. 천여 명이 처형되고 수천 명이 유배된다. 조정은 피로 물든다. 나는 정열입을 모르옵니다. 신은 억울하옵니다. 하지만 소용없다. 동인과 서인의 당쟁은 이 사건을 이용한다.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반전 진실은 무엇이었나? 기축옥사 한 달 후 궁궐. 전하, 정열입의 영모가 과연 실제했던 것이옵니까? 어떤 신하가 조심스럽게 묻는다. 무슨 소리냐? 대동계를 조직하고 무기를 모으고. 하오나 왕을 해치려 했다는 직접적 증거는 없사옵니다. 다만 고변만 있을 뿐. 조용히 하라. 정철이 그 신하를 제압한다. 역적의 무리를 두둔하려 하는가? 정열입의 영모, 과연 실제했을까? 후대 역사가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그는 실제로 영모를 꾀했다. 대동계를 조직하고 무기를 모은 것이 증거다. 아니다. 그는 동인과 서인의 당쟁에 희생된 것이다. 정철이 동인을 숙청하기 위해 이용했다. 숨겨진 진실들. 증거일 대동계는 실제했다. 하지만 그것이 영모 조직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한 친목 모임이었는지는 불명확하다. 증거 이 정열입은 평등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이 영모의 의도였는지 아니면
순수한 개혁 의지였는지는 알 수 없다. 증거 3 고변자의 증언만 있을 뿐 구체적인 영모 계획은 발견되지 않았다. 증거 4 기축옥사로 동인 세력이 대거 숙청되었다. 당쟁의 도구로 이용되었을 가능성. 나는 진정 역적이었던가? 죽기 직전 정여립이 스스로에게 묻는다. 왕을 죽이려 했던가? 아니다. 나는 왕을 죽이고 싶지 않았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원했던가? 평등, 신분의 차별이 없는 세상. 그것을 원했다. 하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혁명이 필요했다.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려야 했다. 그것이 역모인가? 혁명인가? 나는 알 수 없다. 혁명가의 죽음. 이곳에 역적 정여립이 묻혔다. 하지만 무덤은 없다. 역적의 시신은 땅에 묻힐 자격조차 없었다. 정여립. 역사는 그를 역적이라 기록했다. 조선 최악의 반역자. 왕을 해치려 한 대역죄인. 하지만 4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다시 묻는다. 그는 정말 역적이었을까? 그가 꿈꾼 세상. 신분의 차별이 없고 양반과 상민이 평등한 세상. 그것은 역모였을까? 혁명이었을까? 정여립은 시대를 500년 앞서갔다. 그가 말한 평등 사상은 조선이 망한 후에야 실현되었다. 1894년 갑오개혁으로 신분제가 폐지되고 1948년 대한민국 건국으로 평등이 헌법에 명시되었다. 정여립이 꿈꾸던 세상은 그로부터 300년 후에야 이루어진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묻는다. 혁명과 역모의 차이는 무엇인가?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은 언제 정당화되는가? 평등을 위한 폭력은 허용될 수 있는가? 정여립은 폭력적 방법을 택했다. 그것이 그를 역적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그의 사상은 옳았다. 평등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다. 만약 정여립이 폭력이 아닌 다른 방법을 택했다면? 만약 조선 사회가 그의 말에 귀 기울였다면? 역사는 달라졌을까? 우리는 정여립에게서 배운다. 옳은 목적도 잘못된 방법으로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정의를 위한 용기는 필요하다는 것을. 정여립은 실패한 혁명가였다. 하지만 그의 꿈은 후대에 이루어졌다. 역사는 그를 역적이라 부르지만 그의 사상은 오늘날 우리의 헌법에 살아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것이 정여립이 꿈꾸던 세상이다. 왕의 그림자 시리즈 세 번째 이야기. 정여립. 역적인가 혁명가인가? 그 답은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편에서는 왕의 그림자 시리즈 네 번째 이야기. 왕을 3번 바꾼 남자 마이너스 김자점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인조 반정, 병자호란, 효종씨의 미수, 역사상 가장 악랄한 권신의 이야기.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